여러분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좀 틈틈이 좀 시간이 되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빅데이터 이해와 관련된 건데, 아까 그 뭐 빅데이터의 볼륨,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특징,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그 가치적인 측면, 빅데이터가 하나의 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요즘 이제 산업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좀 이해를 좀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빅데이터도 하나의 서비스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빅데이터는 아까 그 정의가 되어 있지만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빅데이터는 빅이라는 말과 데이터라는 말이 합쳐져 있으니까 뭐 데이터라는 말의 이제 사전적 정의죠. 원래 데이터이라는 거의 복수 형태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정보를 만들 수가 있죠. 빅데이터의 정의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보면 그 볼륨적 관점 또는 다양성의 관점 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가치라는 말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데이터의 가치를 추출하고 결국 정보를 생성하고 지혜를 이제 얻고자 하는. 그 다음에 시각화도 포함하고 있다. 시각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빅데이터의 개념 정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규모, 다양성, 속도. 요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V라고 얘기하죠. 3V.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양이 많아지고 다양, 정형, 반정형, 비정형. 그다음에 처리 속도, 생성 속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요 가치, value라는 걸 해서 4V. 또는 이제 요 베라서티라는 말을 써서 명확성, 저 데이터의 신뢰성.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 두 가지를 또 덧붙여서 얘기하기도 해요. 유효성, 휘발성. 그다음에 또 시각화. 그다음에 복잡성. 이거는 이제 V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한데,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의 특징은 요 정도의 개념에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요 3V가 가장 중요하죠. 이걸 이해하는 것이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3V 요거는 또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개념적인 것도. 데이터 크기는 아까 그 2교시인가요? 좀 살펴봤죠. 그래서 요 빅데이터가 자꾸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양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그래서 비트라고 하는 게 0과 1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의 기본적인 저장 단위죠. 0과 1 비트. 그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바이트가 그래서 그게 모이면 또 많이 또 그 다른 양이 또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의 그 크기,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 큰 거죠. 그래서 보통 1바이트가 2의 10승계가 모이면 1K바이트, 이 2의 10승계의 K바이트를 모아서 1메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2의 10승은 계산해보면 1024, 그래서 약 1000이다 그래서 보통 그 1000바이트를 1K바이트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엄밀하게는
2024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빅데이터의 특징이고,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의 공공형 데이터 같은 경우, 개인정보를 물론 많이 따지지만, 그걸 이제 위배되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이트로, 보시면, 그, 공공적인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분류에 따라서 찾을 수도 있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찾을 수도 있고 확장자에 따라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가가 요즘 중요해지고 있죠. 이런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수학,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그렇죠? 근데 이건 다른 가트너라는 기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데이터 복잡하고 데이터 크기가 많아지면서 빅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형태로 복잡도가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의 데이터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 정형은 기본적인 그 업무, 매개, 로그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대표적으로 이제 요 extract, transform, load, ETL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HTML, XML 아까 얘기했었던 그 형태의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형태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생겨난 게 인터넷이 일반화가 되면서 수많은 정보들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많이 확장되면서 데이터가 많이 생겨나고, 물론 데이터를 누가 빨리 수집해서 분석해서 활용하느냐가 또 다른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고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론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렇죠? 단순하게 그 단순성을 의미하는 거는 빅데이터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3부위는 좀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도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구조화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가지는 거.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요거는 이제 형태가 아니고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금적인 예측, 효율적인 예측, 맞춤형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안. 그래서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 기술이 되고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이. 여러분들 이걸 가장 중요시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따질 때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수입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효용, 이제 우리가 ROI 분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가치 분석을.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수익 증대, 비용 절감, 병원이나 의료 쪽은 뭐 질병 예측,
그다음에 뭐 그 비용 감소,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유지 보수, 뭐 고장 시간, 생산성 향상, 도서에서도 뭐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를 측정하기는 이제 뭐 딱 정형화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그 모델, 기법 또는 모델링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가치를 이제 측정하는 건 또 하나 이제 어떤 어려운 그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예측을 하거나 정확한 분류를 하거나 정확한 어떠한 그 비용을 예측하거나 어떠한 그 데이터 분석 활용 결과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어떤 사회적 그 효과를 높게 하거나를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분석할 때 어떠한 그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그 기술을 적절히 적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기법 또는 틀린 기법을 쓰게 되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가치는 높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래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기법을 쓰고 어떻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수요자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죠? 어떻게 시각화해서 잘 알려주는가, 뭐 하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주로 활용 사례가 요 가트너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빅데이터는 고객 분석, 제품 및 처리 과정, 디지털 제품 서비스 제공, 운영의 효율성, 마케팅, 리스크 관리 및 운영. 요 6가지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역량을 좀 이렇게 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트너라는 그룹에서 얘기한 주요 6가지 적용 사례,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워낙에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딱 지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쨌든 제품 개발, 비용 감소, 고객 분석, 내부의 어떤 그 운영 프로세스, 효율성 개선, 신규 가치 창출. 그렇죠? 공공에서는 재난 정보 이런 것들 예방하는 데 주로 관심이 많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는 하고자 하는 의욕, 그렇죠? 욕구 이런 거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 공공 분야, 기타 분야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쓰고 있는 저 분야, CRM 분야, 고객 분석, 마케팅 분야, 고객 행동 분석, 차별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제조업 분야, 스마트 공장 분야,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 맥도날드, 석유공사, 그렇죠. 공공 분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기타 활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독감의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그 독감 예방에 효과를 이뤘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제 올해 이제 처음 시험을 쳤어요. 작년에 원래 처음 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가 이제 처음 시험 본 게 2회가 돼 버렸어요. 어쨌든 이게 처음 시험인데요. 그때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복원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시험 보러 갔다 온 사람들이 만든 그 키워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이게 유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본 거를. 그래서 누가 이제 갔다 와서 본 사람들이 뭐 이런 거인 것 같다라고 해서 뭐 한 건데 역으로 추적해서 그 기업의 이제 그 어떤 활용 분야 중에 진단 분석에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단 분석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하는 거죠. 다이어그노스틱 어널리시스. 그렇죠? 기업에서 패턴을 찾을 때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현재 상황, 규모, 연구개발, 사업화 역량, 산업 분류, 그래서 경영 역량을 분석하고 혁신,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그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 고객, 그 다음에 디지털, 제품 생산, 유통, 아까 우리 가트너에서 얘기했었던 요 6가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초창기에 나와 있었던 활용 사례로 대표적인 6가지를 꼽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이렇게 다양한 관점, 크게 세 가지 관점이고요. 뭐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냐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단말기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 처리하는 거냐, 뭐 정보를 제공하는 거냐, 아니면 솔루션을 만드는 거냐, 교육시켜주는 거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구조가 다양하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뭐 데이터 수집 저장 그 시스템, 컴퓨터 단말기라든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이런 걸 구입하는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도구를 얘기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유무선 통신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적 관점을 빅데이터 서비스에서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비즈니스와 관련된 용어, 프로세스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분석 대상에 관련된 도메인 전문가 인터뷰, 이런 용어도 많이 씁니다.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적용하는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 상품을 추천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까요? 패턴을 움직이고 고객이 그 홈쇼핑 클릭 그쵸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페이지 뷰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 보자. 그렇죠? 음악 콘텐츠도 뭐 관심도에 따라서 이용 패턴, 그렇죠? 동일한 패턴별로 이용자별로 어떠한 서비스를 좀 추천해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구글에서 얘기했었던 저 신종플루, 올해 12월 뭐 중순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소셜 네트워크도 서로 상호간에 분석해서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조직을 그 보통은 지금은 이제 그렇던 그 보편화가 안 돼 있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아주 크게 조직적으로 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운영 체계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우리가 빅데이터 어널리시스트라는 말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가 이제 이런 그 영역들로 구성이 돼 있고, 빅데이터 분석가들은 요 컴퓨터 사이언스, 통계적, 그다음 비즈니스적 관점을 좀 같이 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뭐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통계 모르고, 통계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 모르고 이러는 것보다 이제 서로 이제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연관성을 좀 알고 이런 어떤 능력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NCS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의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여기도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과 관련된 직무의 업무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원래 관리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NCS 분석 직무를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는 빅데이터 분석 직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직무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 분석,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분석 대상이에요. 그걸 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에서도 보면 어떤 조직은 바로 빅데이터 분석 조직을 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을 체계를 바로바로 꾸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요. 매니지먼트, 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단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서포트. 이걸 이제 우리가 CMMI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을 따서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그렇죠?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 이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5개, 3개, 3개, 4개 또 세부적인 워크 작업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CMMI라고 그러고 결국은 어떠한 조직이든지 데이터 가버넌스를 이루게 되면 상당히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4가지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도입, 아까 보면 활용 확산 최적화,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죠? 도입 활용 화랑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 그렇죠? 인프라는 아니죠. 그렇죠? 최적. 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한 문제. 그래서 빅데이터 조직 운영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구조는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딱 CMMI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 성숙된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조직 체계에서 우리가 3가지를 다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초기 단계에서는 뭐 시스템 엔지니어가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 수밖에 없는데, 조직의 데이터 가버넌스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역할들이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3가지는 가장 필수적인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간에니까 개요 및 활용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과목에서 제가 작성한 예행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